네,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이 조선주를 포함해서 이 삼성중공업은 제가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고가 대비해서 지금 하락폭이 꽤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주를 포함해서 삼성중공업은요, 앞으로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자, 상대적으로 보면 2차전지 대비해서 조선주가 사실상 좀 약하죠. 약한 건 사실인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제가 항상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것만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은 너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올해 초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고가가 150만 원이죠. 자, 그럼 몇 배가 오른 거죠? 15배 올랐죠. 그쵸? 근데 실제 실적이 이 정도까지 오른 게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안 올랐어요. 물론 주가가 지금 실적이 오르는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적이 오르는 걸 반영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15배가 오른 게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오른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입니다. 항상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그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오픈이 되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면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조정 없는 주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5월 그리고 6월 달부터 계속 드려왔다. 물론 그 이후에는 뭐가 발생했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이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 있었지만, 이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에서 앞으로 좋아질 실적을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주는 거지,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거나,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대형주군들이 하락하면서 사실상 시장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도요, 철저하게 우리는 가격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격의 기준이 되는 건 실적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실적이 아니라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화이팅이라고.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준을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장, 그리고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움직이고요. 물론 이건 시장이 올라가고 내릴 때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내린다는 정확한 내용은 있기는 있지만, 그게 시장이 올라갈 때 채권 금리는 내린다, 이런 기준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대비해서 채권금리가 낮게 평가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정상으로 오는 과정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요,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자,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즉, 주가가 하락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자꾸 이유로 들어요. 근데 10년물 국채금리는요, 원래 낮게 평가가 되고 있었고요. 그 낮게 평가되고 있었던 부분이 기준금리에 맞춘 평가치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어 있었던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악재로 잡아야 될 게, 물가가 안 잡힌다,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최근에 보면 기준금리가 5.5%입니다. 5.5%. 그쵸? 기준금리가 5.5%인데, 이 기준금리 대비해서 정확하게 연동을 해서 가는 게 2년물 이하금리입니다. 2년물. 이건 왜 그러냐면, 채권에 대한 금리는요, 기준금리를 추종하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2년 뒤에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5.5%인데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경제 규모의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과거에 지금 5.5%면 과거에 한 20% 이상의 금리를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효과 자체가 그만큼 경제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10% 올리고 20% 올리고 그렇게 못합니다. 자,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상승시키잖아요. 그쵸? 그건 화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에요. 근데 미국은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죠. 단지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금리는 낮아지게 돼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권 금리가 왜 기준금리 대비해서 낮고 높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왜 예상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가 5.5%다. 그런데 채권 금리는 지금 5% 정도 합니다. 이게 2년물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2년 뒤에 기준금리가 5% 정도일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준금리가 명목금리예요. 명목금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인플레이션을 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실질금리예요.
그리고 실질금리가 채권금리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2년 뒤에 기준금리가 5% 이하일 거라고 시장은 예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기간을 확장시키면 10년 뒤에는 지금 10년물 금리를 가지고 시장의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년 뒤에는 기준금리가 4.9%일 거야, 5%일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물가는 안 잡힐래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인상의 효과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미증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릴 텐데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고가 대비해서 쭉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어떻게 되죠? 채권금리가 올라오죠. 그렇죠? 그럴수록 한국의 환율도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미국이 지금 내수 시장만으로 먹고 사나요? 아니에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기업 내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왜? 달러 표시 실적 표가 나오니까. 즉 외화를 벌어들여서 달러로 받겠지만 그게 들어오면 그만큼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미국도 이제는 수출 국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은 다 수출이에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그렇죠? 아니, 테슬라 어디서 제일 잘 팔아요? 엔비디아 어디서 제일 잘 파나요? 물론 미국이 포함되어 있지. 근데 중국을 빼놓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이 매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대 제외시켜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연준에서 나와야 되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이 확인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바로 매수 구간을 잡기 시작해야 되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먼저 앞세워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준을 토대로 우리가 종목을 한번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자, 5월과 6월 신고가를 만들었죠. 신고가는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좋은 부분을 먼저 선반영하는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시세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좋아질지 모르죠.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100% 주식시장의 변동폭을 모두 다 잡아낼 수는 없어요. 모두 다 잡아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고가만 노린다. 그리고 고가 이것도 버려요. 하지만 어느 정도 완만한 구간에 들어가면 이 완만한 구간에서 내가 물량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물량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가격 전략이에요. 가격 전략. 왜? 효율을 높여야 되니까. 근데 이 효율을 높이는 기준이 되는 게 시장이 급락하지 않을 때. 그럼 시장이 급락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환율이 또는 금리가 이 두 가지 내용.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환율이 내려갑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도 쭉 내려가요. 달러 가치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미증시도 가격 부담이 옵니다. 그럼 지금 무슨 시대예요? 인플레이션 시대죠. 이쪽에 대한 자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으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갱신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만큼 지금 시장에는 하나하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며 돌아가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포트폴리오에 지금 조선주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앞선 내용을 다 반영해서 앞에 몇 년치를 땡겨다가 이 주가에 반영시켰는지 사실상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년 정도 뒤면 이 지금 나와 있는 시가총액에 대한 실적을 반영할 거다. 멀티플을 적용해서. 즉 PER을 대충 한 40배, 30배 그 정도 받고 있어요. 미래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근데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자, 근데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2차 전지가 사실상 조선주보다는 이 산업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기업이 지금 대비해서 성장하는 속도는 지금 주가를 딱 대입하면요. 2차 전지보다 조선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상승폭이 삼성중공업을 전 굉장히 좋게 보지만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에코프로만큼의 그런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금액은 에코프로보다 훨씬 더 높여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의 폭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폭은 사실상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조선주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조선주가 여기서 또 떨어집니다. 자, 제가 선반영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 선반영을 못 받았을 때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조선주는 이미 10년 전부터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3년도 들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실적을 보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면 흑자 전환했다, 와 실적 좋아졌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과거의 적자를 어느 정도 받는지를 봐야겠죠. 이제 흑자에 돌아섰다는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 모릅니다. 물론 예상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예상되는 부분은 수주잔고로 예측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근데 그 수주잔고 대비해서 가격이 더 빠릅니다. 수주잔고가 지금도 풀로 차 있지만 앞으로 선가가 높아지면서 계속 잔고가 쌓여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가격만큼 빠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5년치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쭉 보면 계속해서 적자 5년 내내 적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 시작점이 2013년입니다. 2013년 이때 폭락이 2년 동안 나오고 나서 회복을 못하고 있다. 즉 업황 자체는요 최악의 국면을 지나왔어요. 지금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만약에 정부에서 버렸다면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하나오션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돼요. 근데 왜 지금까지 있나요? 정부의 비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하자. 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니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실적이 나빠져야 되는데 이 실적이 나빠지죠. 그러면 이제는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 근데 정부에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요. 우리는 편안하게 매수하면 됩니다. 그냥 지금은 할인 구간이다. 할인 구간.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신고가를 만들 때까지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지금 가격을 기준해서 안전 마진 확보 전략이 필수입니다. 자, 최근에 뭐 시장도 좋지 않고 반등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다.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의 안전마진 확보 전략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삼성중공업의 안전마진 확보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삼성중공업으로요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정리합니다. 삼성중공업은요 조선주고 조선주는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다. 그리고 지금 시장도 최악이다. 시장이 아예 망하나요? 흔히 그런 얘기하죠.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다. 근데 그런 지가 사실상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주식시장의 침체는 거쳐왔습니다. 22년도에. 그쵸?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 같은 게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테슬라도 물론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테슬라는 원래 평가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면서 테슬라는 실제 할인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은요. 실적을 다 넘어선 그 이후의 상황이 나와버린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도 실적이 낮아지긴 했지만 주가가 더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미증시 안 빠지는 겁니다. 물론 하락은 하지만 주식시장의 특성상 나오는 하락이지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눌림목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삼성중공업은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격을 기준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 하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안전마진 확보 전략이 필수고요.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삼성중공업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준이 되는 건요.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대시세 구간이 발생할 삼성중공업 그리고 올해 대시세 구간이 발생했었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처럼 대시세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으려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어떤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이 필요한데 그 내용을 제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시고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인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고요.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대시세가 나올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 세 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 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 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